원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자, 그러면 이 성종 때 이제 체제가 이제 거의 정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자, 어떤 시스템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은 지금 이성 6부로 되어 있고, 지방은 12목인데, 여기 나중에 이제 5도 양계로 정비가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중앙 이성 6부 체제.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이성 6부 체제는요, 이렇게 이제 구성됩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래서 성이 하나, 성이 둘, 원, 투. 예, 두 개죠. 그래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당나라는 사실은 삼성 6부 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 6부 체제를 따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는데 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성을 이성으로, 두 개의 성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성 6부 체제로 형성되는데 이게 상서성 밑에 6부 실질적 행정부처 이병, 호형, 예공, 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가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뭐 이부라고 하면 뭐 지금의 뭐 행정안전부, 행안부 뭐 이런 어떤 역할. 병부라고 하면 뭐 국방부, 호부라고 하면 지금의 재정경제부, 뭐 형부라고 하면은 벌 주는 데니까 뭐 검찰이 되나? 법무부? 뭐 이렇게. 예부라고 하면은 뭐 지금의 교육부. 공부라고 하면은 건설교통부. 뭐 이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용어일 뿐이지 다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처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 6부 체제인데 이 당나라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또 이 고려가 좀 이렇게 좀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중서문화성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러 대신들 중에서 제신과 낭사가 있어요. 제신과 낭사가 있는데 이 제신은 2품 이상, 그러니까 2급 공무원 이상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고위 관료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무원, 지금도 공무원은 9급이 높아요, 1급이 높아요. 1급이 높아요. 그래서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2품 이상. 당시 이제 품이네, 품. 급이 아니라 품이네. 2품 이상이니까 뭐 2품, 1품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고위 관료들을 우리는 제신이라고 불렀고 3품 이하를 우리 낭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분류를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성 6부뿐만이 아니라 또 당 뒤를 이었던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제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원. 자,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밀과 승선이 있는데 이 추밀도 역시 2품 이상이에요. 승선은 3품이에요. 추밀은 담당한 게 뭐냐면 군국 기무를 담당합니다. 군국 기무. 뭐 지금의 국정원 뭐 그런 어떤 역할, 국가의 어떤 중요한 비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정책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군국 기무. 승선은 뭐냐면 3품인데 비서 역할이에요. 비서. 승자가 들어가면 비서. 조선시대도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떠올리시면 돼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 승정원이라고 있거든요. 승정원. 조선시대는 또 승자 들어가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 그런데 보세요. 지금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다 2품 이상이잖아. 그죠? 고위 관료들이라고요. 이 고위 관료들, 즉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다 2품 이상인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제신과 추밀이 모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추회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회의를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합니다. 도병마사. 요게 굉장히 고려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도병마사. 어찌 본다면 지금의 국무회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관리하는 거예요. 병마사.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병마사는
병마사는 그 국방 지역, 국경 지역에 국경 지역을 지키는 지방관이거든요. 그들을 이제 관리한다. 그 말은 뭐냐면 국경 지역에서 요즘 워낙 비일비재하게 사건 사고 많이 터지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고려는요,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침, 외세 침략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고려 시대는 고려 500년은 끊임없이 외세 침략이 있었다. 10세기, 11세기인 거란족 쳐들어왔죠. 12세기인 여진족 쳐들어왔죠. 13세기인 몽골족 쳐들어왔죠. 14세기 홍건족과 왜고 쳐들어왔죠.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회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매 국방회의야. 또 쳐들어왔단 말이냐. 회의하자. 계속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병마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도병마사가 모든 국가 정책을 대부분 다 결정을 해요. 여기서 요 도병마사 나중엔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도당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나중에 고려 후기엔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어쨌건 이 도병마사는 맨 처음에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다가 워낙 여기서 회의를 많이 하고 결정되다 보니까 아예 상설기구화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병마사가 뭐랑 비슷하냐면 조선의 비변사와 굉장히 유사해요. 비변사. 이 비변사도 사실은 전란이 터지면서부터 점점 강화가 되거든요. 초창기에 이 비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요 관직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변사 역시 맨 처음엔 임시기구였다가 나중에 상설기구화되면서 아주 굉장히 권력을 이제 비대해야 어떤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어쨌든 이 비변사는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이 비슷한 기능이 조선엔 또 비변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위 관료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시죠. 근데 이 제추회의라고 하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문관들의 회의 기구예요. 근데 이 제추회의와 같은 도병마사와 같은 문관들의 회의 기구뿐만 아니라 무관들,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중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방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 문인들의 시대거든요. 고려시대 이 전기는 문관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인정받지 못해요. 언제 인정받느냐? 그렇죠. 바로 이 무관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비로소 이 무관들의 회의 기구인 이 중방이 역할을 하겠죠?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 중방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고려 전기니까 이 문관들이 이 회의를 주도하는데 이 제추회의 도병마사가 있고요. 또 다른 회의론 식목도감이 있어요. 이 도병마사는 국가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고 식목도감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예식 같은 거 있을 때 뭐 직위식, 결혼식 이런 식이 있을 때 차례목이에요. 그 예식을 어떤 차례로 할 것인지 도감은 뭐냐면 임시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돼, 직위식을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기구 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추회의에는 이렇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고려 독자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성문화성, 상서성, 이성육부의 어떤 틀을 따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고려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추회의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암행 어사출두요 할 때 그 어사대. 감찰을 담당하는 건데 자, 보세요. 아까 중성문화성의 낭사, 3품 이하의 낭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낭사와 어사대가 모입니다. 이들은 고려시대 때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 기능.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간이라고 불러요. 대간. 간하는 거야.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하는 거. 그죠? 이제 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서경, 간쟁, 봉박이라는 걸 합니다. 서경은 뭐냐면
서경 여기 서자가 뭐냐면 서명하다 할 때 그 서자예요.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명이 내려왔어. 그럼 그걸 보고 이거 괜찮네. 합시다. 사인. 그 말은 건 뭐냐면 사인을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거는 바로 이들의 역할을 존중해 준다는 이야기죠. 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통해 가지고 사인이 안 되면 봉에서 다시 열어봤더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돼. 안 되겠어. 봉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왕권을 견제할 수 있겠죠. 간쟁은 뭐 아까 전에 이러시면 아니옵니다. 뭐 하는 거. 이런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간이다. 이 대간이 바로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결합 속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게 조선시대는 뭐냐면 3사예요. 3사. 조선시대는 3사에서 이걸 담당합니다.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3사 담당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3사가 고려시대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 지금. 중요한 거 고려시대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만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려의 3사는 오로지 회계만을 담당합니다. 네. 세금, 뭐 입출, 뭐 이런 거, 돈과 관련된 거 이것만 담당한다. 이게 바로 고려 3사와 조선 3사의 차이점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조직 이성육부 체제이지만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체 도병마사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